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이라는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보면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수업이 3, 4교시 연속 수업이잖아요. 3교시에는 선생님이 이 파트에 해당되는 개념 설명 및 그다음에 예제 문제 정도를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바로 4교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나 다음 시간에 봐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나중에 봐야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영상을 보고 3교시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되는 거죠.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 지수가 이제 확장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지수와 확장. 지수가 뭐예요? 지수. 예를 들어서 A가 여러 번 곱해져 있으면 A의 n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 n 써 있는 부분이 지수죠. 그럼 그 지수가 확장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수가 원래는 자연수밖에 못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A의 2제곱, A의 세제곱, A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자연수 1, 2, 3, 4만 지수에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자연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확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수의 체계를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서 수의 체계를 빠르게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연수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자연수 여러분 아실 거고 자연수 말고 뭐가 있어요? 자연수에다가 0에다가 음의 정수를 추가시키면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정수라고 이야기하죠. 정수. 자연수 1, 2, 3, 4, 0 그리고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정수라고 얘기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벌써 나왔네. 유리수. 네, 요만큼을 합해서 뭐라고 해요? 유리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유리수가 뭐냐? 유리수는 흔히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 수예요. 분수 형태로 우리가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수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죠. 그 중에서 5분의 5 약분하면 1이죠. 그렇죠? 5분의 10 약분하면 2예요. 이렇게 약분해서 정수가 되는 거 말고 약분이 안 되고 3분의 1, 뭐 5분의 3 이런 식으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꼴이 있겠죠. 그걸 합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유리수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무리수라는 게 있어요. 무리수, 여러분 무리수 뭐예요? 루트 2, 루트 3 또는 파이, 대표적인 파이죠. 파이 이런 것들처럼 소수 전개를 했을 때 순환 마디, 반복되는 마디가 없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소수가 쭉 전개되는 그러한 수들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했어요. 순환마디가 생기면 그걸 다 우리가 유리수,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순환마디가 없으면 소수 전개를 했을 때 순환마디가 없으면 다 그런 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실수라고 하고요. 우리 1학년 때 실수 말고 허수를 배웠었죠. 그 실수와 허수를 합해서 복수수라는 것까지 우리가 1학년 때 학습을 했는데 일단 지수의 확장에서는 우리가 실수까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확장을 할 겁니다. 물론 복소수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근데 복소수까지 확장하면 혹시라도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여러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대학을 갈 때 수학을 전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실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은 지수의 자연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A에 n제곱이 있는데 요 n 자리에 현재 자연수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수, 0, 음의 정수, 유리수, 분수, 여기다 분수를 쓰는 거야. 실수, 여기에 루트 2, 파이, 막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쓸 수 있게 지수를 확장해보자 라는 이야기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하는 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2의 제곱에서 2의 1제곱으로 나누면 얼마죠? 2의 제곱 나누기 2. 이 앞에 있는 건 4잖아요. 뒤에 있는 건 2고 나누면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하면 자연수에서는 지수법칙 우리가 다 성립하는 거 앞에서 증명도 했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의 2-1 이렇게 쓰는 거죠.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2의 1제곱 이렇게 쓰죠. 그죠?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4 나누기 2니까 2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2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나눠보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2의 제곱은 4고 2의 제곱은 4니까 4 나누기 4니까 얼마요? 결과는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결과가 1이에요. 1. 자, 1. 그러면 1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걸 지수법칙을 그대로 한번 자연수에서의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시켜 오면 2의 2-2 이렇게 되네요. 그럼 2-2니까 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이 0을 쓸 수 없었거든. 근데 어쨌든 결과가 0이 나왔으니까 0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을까? 4 나누기 4는 1이니까 이걸 우리가 1이라고 약속하면 자연스러워지잖아. 그죠? 그죠? 2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약속하면 이런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사실은 이게 0일 때 0이 나오는 경우 이거 자연수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경우도 뒤에서 지수법칙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확장하는 순간에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 거를 좀 이렇게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앞에 건 4고요. 뒤에 건 8이잖아요. 그럼 4 나누기 8이니까 답은 알고 있죠. 4 나누기 8. 2분의 1이 답이잖아. 그렇지? 근데 지수법칙을 그대로 자연수에 쓰던 지수법칙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하면 2 빼기 3이 되거든. 자, 2 빼기 3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지수에 음수가 생겼어요. 지수에 음수가 생겼네? 어떡하지? 근데 우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 2분의 1이 될 거야. 그지?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2분의 1이 되기로 약속을 하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은? 그러면 이것도 2의 2-4라고 쓰면 되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마이너스 2제곱? 여러분 4 나누기 이거 16이잖아. 16. 4 나누기 16 하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4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떤 방식이냐? 바로 이런 거죠. 앞에 지수의 음수 마이너스면 이 2의 1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의 2제곱 요거를 역수를 취해주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대신에 2의 제곱을 분모로 내려주는 거죠. 역수를 취해주자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계산의 결과랑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 알겠죠?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하자라는 거야.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밑을 다 2로 써서 그렇지 밑을 3으로 써도 똑같은 결과가 될 거예요. 3의 0제곱은 1이 되겠죠. 여기다 밑을 내가 5를 써도 5의 0제곱은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의 음수제곱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음수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라는 그 기호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역수를 취한다 라고 우리가 약속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0페이지에 우리가 이거를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봐볼까요? 자, 2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 그렇죠?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지수가 음수나 0이 되는 정수 범위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로 정의한다, 약속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A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 여기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처리한다? A의 n제곱을 분모로 보내주는 역수를 취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단지 제약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모든 수라고 했지만 모든 수에서 하나는 빼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0이에요. a가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쓰기엔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0의 0제곱. 0을 0제곱하는 것도 1이라고 쓰면 좀 이상하잖아. 왜? 0 자체는 0을 여러 번 곱해도 0에다 어떠한 것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0은 0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의 0제곱은 1이다라고 말하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밑이 0일 경우에는 아예 생각하지 않겠다. 밑이 0일 경우는 빼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수에 대해서는 0제곱이 1이다. 마찬가지로 0의 마이너스 n제곱 이것도 우리가 0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쓰기도 부자연스럽다. 사실 0을 n번 곱하면 0이거든요.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겠죠? 정수 범위까지 지수가 정수 범위까지 자연스럽게 여러분 확대가 됐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문제 1번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문제 1번을 한 2초면 될까요? 5초 줄까요? 하여튼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다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풀어봤죠? 자, 마이너스 5의 0제곱 나오네. 마이너스 5의 0제곱은 네, 1입니다. 어떤 수를 0번 곱하면 0번 곱한 게 이상한데 하여튼 0제곱은 1이에요. 자, 마이너스 루트 2의 0제곱은 마찬가지로 1이고요. 자,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어떻게 한다? 이 마이너스는 역수를 취한다.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이 값은 얼마예요? 네,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마이너스 나왔네. 어떻게?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1로 역수를 취하는 거야. 간혹 가다가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또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마이너스는 역수를 취해주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문제 1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단계냐? 빨리 달리고 싶어서 이제 지수를 선생님 유리수로 빨리 확장할까요? 유리수로 확장하기 전에 우리가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지수 법칙이 뭐냐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n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아시죠? 지수끼리 더하는 거.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은 a의 n-m이다. 뭐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nm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게 지수 법칙인데 이게 원래 자연수일 때 성립했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확장한 지수를 정수 범위로 확장한 데에서도 이 법칙이 그대로 성립할까?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성립한다면 사실은 이거를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풀어주긴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 지수의 확장을 하더라도 이 지수 법칙은 계속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21페이지를 보면 21페이지 맨 밑에를 보면 일반적으로 지수가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똑같습니다. 네. 자연수일 때랑 똑같이 여러분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정수일 때도 성립한다. 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일단 증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21페이지의 그 윗부분에 보시면 요거 하나만 증명이 된 거죠. 요거. 21페이지 윗페이지에 보면 요게 하나에 대한 증명이 좀 있습니다. m과 n이 뭐 둘 다 양수일 때는 자연수이니까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이미 증명을 했고요. 첫 번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이 m과 n이 둘 다 음수일 때, 그리고 하나가 0일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바로 21페이지 윗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증명은 여러분 21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선생님 다음 페이지에 어떤 게 나오냐면
22페이지에 보시면 요 내용, 3번의 내용에 대한 이것도 세 가지를 해야 되죠. m과 m이 둘 다 음수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때,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둘 다 0일 경우는 사실은 그냥 0제곱이니까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건데, 증명하는 건데, 뒷페이지 이제 예제 1번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설명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예제 1번입니다. A가 0이 아니고 M과 N이 모두 음의 정수일 때 다음이 성립항을 보이시오. 자, A의 M제곱, A의 N제곱에 뭐 당연히 선생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M 넣으면 MN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연수일 땐 그냥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정수로 확장됐으니까 정수에서 확장이 됐을 때도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모두 음의 정수라는 가정하에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음수일 때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증명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연수일 때는 성립한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자연수, 다시 말하면 양수일 때 m과 n이 1, 2, 3, 4 이렇게 양수일 때는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m과 n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m을 뭐라고 두냐면 m을 마이너스 p라고 둘게요. 그리고 n은 마이너스 q라고 두겠습니다. 여기서 p하고 q는 자연히 뭐가 될까요? q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연수. 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p하고 q는 이제 내가 만든 문자예요. m과 n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의 m제곱과 n제곱을 한번 해보면 이걸 바꿔보는 거죠. m을 뭘로 바꿔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q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잠깐 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마이너스 p잖아요. 마이너스 p.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한다 했어요? 역수를 취한다. 그래서 a의 p제곱분의 1로 바꾸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바뀌겠죠? 그곳에 마이너스 q 이런 거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요 또 마이너스 또 나왔지? 요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해? 이것의 역수. 자, 요 안에 있는 수의 역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를 분모로 내리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a의 p제곱분의 1을 분모로, 이 자체를 분모로 내리는 거야. 그것분의 1의 q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하고 q는 뭐죠? 네, 자연수니까 자연스럽게 q는 이 안으로 넣을 수 있죠? 이게 지수법칙, 자연수에서 통하는 지수법칙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면 요거는 1의 q제곱은 1이고요. 요거는 a의 pq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의 pq.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번분수죠. 저는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 번분수 계산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었습니다. 요것이 뭐가 돼요? a의 pq 이렇게 됩니다. a의 pq. 자, pq를 다시 원래 이건 pq는 선생님이 만든 문자잖아. 근데 이제 문제에 있는 문자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p는 뭐라고 바꾸면 돼? p는 여기서 p는 뭐라고 바꾸면 돼? p는 마이너스 m으로 바꿀 수 있죠. q는 마이너스를 1로 넘겨서 마이너스 n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a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죠. 여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m n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출발은 a의 m의 전체의 n제곱인데 끝이 a의 mn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그죠? 증명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렵습니다. 증명은 항상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증명을 해보면서 원래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원리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2번 우리 이따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예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이 정수까지 확장된 거, 그리고 정수까지 확장돼서 그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까지 이제 인정하는 거야. 알겠다.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요. 자, 계산하는 거대요. 이제 지수법칙에 이용해서. 자, 곱셈이죠. 곱셈. 그럼 곱셈이면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한다? 합한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4랑 2를 합하면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2제곱은 뭐예요? 2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래서 결과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2번 이것도 계산해 볼까요? 3의 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세제곱. 자, 나누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래서 3, 2, 마이너스 3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빼는 거 기억하셔야 돼. 꼭 이거 마이너스 있다고 빼는 걸 까먹는 게 있어. 요 빼기를 생략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빼지 마시고 2 빼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얼마야? 3의 5제곱. 그래서 3의 5제곱. 얼마야? 3의 5제곱. 네, 24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자, 요거 2를 이렇게 괄호 안으로 넣어주는데 얘 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죠. 그래서 5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됩니다. 5의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얼마예요? 5의 마이너스 4제곱. 이거는 마이너스잖아. 어떻게? 5분의 4제곱의 1 이렇게 되죠. 답은 625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4번. 자, 마이너스 3이 요 안에 2하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우리가 각각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3의 자, 얘네들은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예, 3이 되겠죠. 세제곱. 자,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3의 세제곱은 뭐 27이죠. 그래서 8분의 27 이렇게 분모가 8, 분자가 27 이렇게 우리가 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3번 이따가 수업 시간에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지수가 우리가 정수까지 확장된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해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그래도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2번 더 나가야 돼, 사실은. 예. 지수가 정수가 됐어. 그 다음 단계가 뭐라 했어요? 유리수. 지수에 유리수를 넣어보는 거죠. 지수에다가 분수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자,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네요.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에 A 숫자를 쓸까요? 네, 숫자. 뭐 예를 3에 2분의 1제곱 이게 뭐냐 이거죠. 여기다가 지금 분수를 넣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네. 이것도 사실 이렇게 약속하기로 하면 조금 어폐가 있어요. 뒤에 있는 걸 끌어와서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과서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루트 3 있죠. 루트 3. 사실 얘가 이제 루트 3이랑 같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 루트 3의 뜻이 뭐예요? 앞에서 배웠잖아. 여기 2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 2가 이렇게. 이거 생략되어 있는 거야. 루트 3의 뜻이 뭐예요? 2번 곱하면 3이 되는 수 그랬잖아. 얘를 2번 곱하면 3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제곱하면 3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도 봐봐. 이렇게 써있는 지수가 이렇게 2분의 1 써있는 애도 만약에 얘를 2번 곱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2번 곱하면 우리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앞에서 했던 그 2를 이렇게 곱한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적용시키면 이거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2잖아요. 그 뭐가 됩니까? 3의 1제곱이 돼서 3이 되죠. 그러면 이 파란색끼리 같다고 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수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수의 유리수를 적용시킬 수 있게 되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번 더. 자, 예를 들어서 4에 3분의 2제곱이 있어요. 3분의 2제곱.
이게 뭐냐? 이걸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좋겠냐? 여러분, 세제곱근 4의 제곱이 있다고 생각해봐. 세제곱근 4의 제곱. 물론 16이죠, 이게. 세제곱근 16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3번 곱하면 16이 되는 수죠? 이 수는 3번 곱했을 때 16이 되는 수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얘를 3번 곱해주면 16이 되는 거야, 16. 이렇게. 그치? 그럼 얘도 혹시 3번 곱하면? 네, 3번 곱하면, 이걸 3번 곱하면 얘랑 우리가 곱하기로 연결해서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4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16이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얘가 얘로 연결된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지수가 유리수까지의 범위로 확장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시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시켜.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정의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리수인 지수, 지수가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된 거예요. A가 0보다 크고, 원래 앞에서 우리가 정수인 지수인은 정수일 때는 A가 0이 아니다 그랬죠?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유리수일 때는. M과 N이 2 이상인 정수다. 이건 또 무슨 조건이냐? M과 N이 일단 정수여야 돼요. 정수. 뭐 정수여야 이렇게 N분의 M 했을 때 우리가 분수 형태가 써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분수 형태에 들어가는 수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정의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A의 m제곱은 근호 안에 넣고, 근호 안에 분모의 n제곱, 요거 n분의 m일 때 n은 n제곱근, 근호 바깥에 n제곱근으로 바꿔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5의 4분의 3제곱,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 5의 4분의 3제곱. 이거는 5의 세제곱은 근호 안에다 넣고, 그 다음에 요 4는 4제곱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야. 정의한다, 약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요 2번은요, 1번의 한 부분이죠, 사실은. 왜냐면 여기 분자가 1인 경우만 한 거니까. 분자가 1이니까 여기 A의 1제곱이 근호 안에 있는 거고, n분의 요 n은 n제곱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요 유리수인 지수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겨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반드시 A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0보다 작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에도 바로 옆에 얘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마이너스 3의 2분의 6제곱이네요. 2분의 6제곱.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음수잖아. 자, 음수면 사실 원래 맞는 계산은 뭐냐면 얘가 2분의 6이니까 이미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이건 옳은 계산이에요. 자,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이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계산에 의하면 마이너스 27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근데 얘를 굳이, 이거 틀린 계산이에요. 굳이 요 형식으로 바꿔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분모이는 2가 제곱근, 이거 생략해도 되죠. 제곱근 마이너스 3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제곱근 마이너스 3의 6제곱은 양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3의 6제곱이잖아. 3의 6제곱. 3의 6제곱. 요건 계산해 보면요, 이게 양수니까 2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랑 파란색으로 계산했을 때랑 지금 빨간색 계산했을 때 부호가 바뀌는 결과가 나오죠. 누가 옳은 계산이라고요? 파란색이 옳은 계산이에요. 이거 틀린 계산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왜냐면 A, 다시 말하면 밑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서로 바꿔주는 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밑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바꿔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양수일 때만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 아래 문제 4번이 있네요. 여러분, 쉬우니까 바꿔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잠깐 멈춰놓고 또 여러분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근호를 사용한 것은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지수를 사용한 것은 근호를 사용해서 서로 이제 바꿔봐라, 이런 얘기죠. 자, A는 다 양수임을 여기서 얘기해 줬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앞에 3은 지수에 어디로 간다? 분모로 들어간다. 그래서 A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는 거고, 2번 이것도 똑같아요. 5제곱근이잖아. 5제곱근. 요게
지수의 분모로 가면 되죠. a의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3번 어때요? 이거는 지수로 돼 있네? 근호로 바꿔야 되네요. 여기 2는 제곱근을 말하는 거죠. 제곱근. 여기 앞에 2가 생략되고요. a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4번은요. 분모가 있는 5는 5제곱근, 5제곱근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여러분 마이너스 2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2제곱. 미안해요. 먼저 좀 바꿔볼까? 더 바꿔볼까 이거? 마이너스 2는 뭐죠? 이렇게 쓸 수 있죠? 5제곱근 마이너스 2는 a제곱분의 1. 그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네. 요거는 뭐, 네. 지금은 여기까지만 바꿔도 되겠습니다. 이게 연습해 보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봐야겠죠. 뭐가 또 나올까요?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이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됐잖아. 그럼 유리수에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할까? 이거죠. 유리수에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할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네. 당연히 성립합니다. 네. 성립하는데 이것도 또 증명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증명을 선생님이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자, 요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발음이 상당히 안 좋네요.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가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다음과 같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아까 똑같은 형태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괜히 m과 n을 r, s 이렇게 문자를 좀 바꿨을 뿐이지 형태는 똑같습니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면 지수끼리 빼고 자 거듭 제곱은 서로 r, s 곱하면 되고 r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유리수에서도 이게 성립한다. 교과서에서는 24페이지에 요거에 대한 이제 증명이 나오는데 증명은 아까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시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예제 4번입니다. 자, 25페이지의 예제 4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푸는 게 좋겠죠? 멈추고 풀어보시고. 이제 이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문제가 나오면 멈추고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그래서 A, B는 양수고요. 자,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자, 3의 5분의 4제곱 플러스 5분의 6 이렇게 지수끼리는 합하면 되겠죠. 밑이 똑같으면 자, 3의 얘들 더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0이네요. 그죠? 5분의 10은 약분하면 3의 제곱이고 결과는 9가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자, 거듭제곱. 일단 이 3을 우리가 이 안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a의 세제곱과 곱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3을 a와 b에 각각 나눠주고 a 세제곱은 냅두고 얘네들은 또 3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둘이. 자, 곱하면 3끼리 약분되죠. 네, 3끼리 약분. 요거 둘이 곱하는 거예요. 분모랑 분자 약분해서 b는 마이너스 2제곱이 되네요. 이런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는 역수를 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b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앞에 a 세제곱이 있으니까 b의 제곱분의 a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 옆에 따라하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문제 6번은 잠시 후에 또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지수가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켜 볼까요? 네? 예, 실수까지. 실수까지 확장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무리수를 넣겠다는 거죠. 유리수에다 무리수를 첨가하면 실수니까, 지수에다가, 여기 a의 n제곱인 그 n제곱의 그 n 자리에다가 무리수를 넣어보는 거예요. 루트 2, 루트 3, 파이, 막 이런 걸 넣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교과서의 설명대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 무리수 루트 2는
이렇게 1.41421 356 뭐 이런 식으로 한없이 이제 계속 소수 전개를 하면 계속 뒤에 이제 숫자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이 규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환마디 이런 게 있어야지 유리수가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리수죠. 이런 수인데 이 무리수를 이 지수 위에 넣을 수 있을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결론을 좀 보면 사실이 뭐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대충 유추해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받아들이기로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했는데 이제 실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지수에 무리수를 넣을 건데 실제로 우리가 확 넣어볼 수가 없어서 한번 이 정도 계산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요 루트 2라는 것을 이렇게 전개가 가능한데 루트 2 여기 보면 1, 1.4, 1.41, 1.414 이런 식으로 쪼개보는 거예요. 1, 1.4, 1.41, 1.414 이런 식으로 이렇게 1.41422 이런 식으로 쪼개보는데 이 숫자들은 지금 여기 아래 써있는 숫자들은 다 유리수죠. 예. 유리수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방법이 있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3의 1제곱 밑을 3으로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3의 1제곱 3의 1.4제곱 3의 1.41제곱 이런 값들을 계산해 보는 거야. 여기 엑셀이죠. 엑셀. 여러분 엑셀 펼쳐보고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엑셀에다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제 요 1, 1.414, 1.41 마치 루트 2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숫자들을 3의 1제곱, 이거 3의 1제곱이죠. 이거는 3의 1.4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실제로 시켜보니까 그 값들이 계산이 되는데 그 계산한 값들이 어떠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되더라는 거죠. 계산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2에 1.4121 뭐 이런 거 계산하면 이 뒤에 걸 더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점점 어떠한 특정한 값에 계속 가까워지더라 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고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3의 루트 2제곱으로 정의하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실수에도 지수에도 실수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그냥 이상하긴 하지만 와 밀려가지고 지수에 실수까지 넣을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죠? 과연 실수가 지수인 경우에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가? 네, 이거는 뭐 증명 없이 그것도 성립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x가 임의의 실수일 때, 자, x가 임의의 실수일 때, 그리고 a는 0보다 크고, 아까 유리수도 0보다 컸었죠?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a의 x, 그러니까 요 x가 실수인 거예요. 실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정의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이 결과 일반적으로 지수가 실수일 때도 다음 지수 법칙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 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유리수까지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 수학 배운 만큼으로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알려져 있으니까 받아들이기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 법칙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하자. 자, 그럼 이제 이 지수 법칙을 가지고 문제 7번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지수에 드디어 이렇게 실수가 들어왔어요. 루트가 먹혀있죠. 자, 곱셈이네요. 곱셈 어떻게 한다? 5에 마이너스 루트 2, 2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이렇게 지수끼리 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에 자 얘네들 합하면 여러분 루트 2 루트 2는
뭐 아시죠?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와 3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이거 계산 잘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랑 3 루트 2를 합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루트 2를요. 루트 2를 문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라 생각해봐. 마이너스 2x 더하기 3x 이런 식으로. 루트 2 무리수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무리수는 잘 생각해 보세요. 루트 2는 막 소수 전개하면 끝없이 전개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얼마라고 딱 정할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 2라는 문자를 쓴 겁니다. 사실은 문자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루트 2라는 숫자가 계속 유동적인 숫자야. 계속 전개하면 소수점 뒤로 계속 뭔가 변하는 숫자란 말이야. 물론 그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영원히 계산할 수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규정짓기로 루트 2라는 문자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트 2는 문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마이너스 2x, 3x 합하면 x인 거 알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얘도 그냥 루트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혹시 모르는 학생들 있을까봐 선생님이 부연 설명해 줬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 루트 27 나누기 10 루트 3 제곱이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죠. 10에 루트 27에서 루트 3을 빼면 돼요. 여러분 루트 27은 3을 3번 곱하면 되니까 3 루트 3 이렇게 되죠. 루트 27은 루트 3의 세제곱이잖아요. 여러분 3의 세제곱인데 요거 원래 이 안에가 이제 제곱근이니까 제곱이면 나올 수 있잖아. 3 하나만 남겨놓고 제곱은 하나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죠? 10에 2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3번. 자, 이거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자, 둘이 어떻게 한다? 곱한다. 2에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곱하면 돼요.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이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역수를 취한다.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8분의 1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9의 루트 2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루트 2제곱이네. 분모가 아니 밑이 여긴 9고 3 그러니까 달라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9는 3을 몇 번 곱하면 돼? 제곱이 3의 제곱. 그것의 루트 2제곱이고 곱하기 얘는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죠? 역수를 다시 취해주면 마이너스 생기면 되겠죠? 요거의 루트 2제곱. 그래서 3에 요거 둘이 곱하면 2 루트 2 곱하기 3에 얘 둘이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 자, 3에 얘네 둘은 자 곱하면 지수끼리 합한다. 자, 합하면 얼마예요? 2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그냥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3의 루트 2 제곱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요 지금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되짚어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